안녕하십니까. 호흡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환자의 골밀도 수치가 25세의 젊은 인구 평균 골밀도 수치에 비해 표준 편차이 2.5배 이상 이하일 때, 다시 말해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척추체 압박골절, 대퇴골골절, 원위 요골골절이 일반적인 인구에 비해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대개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고관절 골절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더라도 수술 전의 기능만큼 회복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고관절 골절이 한 번 발생했던 환자는 고관절 골절이 추후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보통 인구에 비해 10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예방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약 투여를 통해 골밀도를 개선하시기를 추천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약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추천드리는 약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입니다. 이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로서 뼈가 몸으로 흡수되는 기전을 막아서 뼈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식으로 투여합니다. 주사로 투여 시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증상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골밀도 검사상으로 뚜렷하게 호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턱뼈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므로 치과 치료 수개월 전에는 중단하시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너무 오랜 기간 투여 시 비정형 골절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으니 3, 4년에 한 번씩 약 휴지기를 가지시기를 권유드리는 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들입니다. 포스테오나 이베니티가 대표적인 약물들입니다. 여태껏 출시된 단순히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들 사이에서 단박에 주목을 끌었던 바로 골밀도 검사 수치 개선이 확연하게 확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비해 탁월합니다. 너무 효과가 좋은 나머지 일생에서 포스테오는 24개월, 이베니티는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환자들의 골밀도가 마이너스 3.5 이하인 아주 심각한 골다공증이나 몇 년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하여도 골밀도 개선이 미미한 환자 혹은 가벼운 외상만으로 골절이 발생한 환자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단점으로는 보험 적용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포스테오는 본인이 매일 주사펜을 가지고 직접 주사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사용하여 골다공증성 골절을 한 차례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돈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 조절하는 약물인 SERM이 있으나 얼굴 홍조나 색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현저한 반면에 효과는 탁월하지 않아 그다지 선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속쓰림이 심하고 투여 조건이 까다로워 역시나 자주 처방하지 않는 약물입니다. 대개는 위 두 가지 제제들을 이용하여 골다공증을 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골다공증 약과 더불어 비타민 D 제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특성상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분들의 과반 이상입니다. 예전에도 다룬 바 있는 것처럼 비타민 D 합성에는 피부의 자외선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가 쨍쨍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다들 옷을 둘둘 둘러 다니시고, 더워서 반팔 반바지가 보편화되는 여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햇빛을 쬐일 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80%가량이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 대사의 칼슘만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타민 D 제제도 가능하면 보충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결핍 상태이기에 저는 검사 없이 비타민 D 제제를 보충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투여 받으시면서 비타민 D 주사도 같이 투여 받으시면 편리하심을 말씀드립니다. 둘 다 3개월이 주기인 약으로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 D 제제 또한 주기적인 보충을 해주셔서 뼈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골다공증, 65세 이상의 인구라면 꼭 한 번쯤은 검사해 보시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호흡 척추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